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비니까 전문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우리 실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야간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은 밤에 유독 더 심하다고 하시는데, 수면의 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야간요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이 있는지, 야간요의 예방법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실장님 목소리를 나레이션을 들으니까 우리 진짜 TV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야간요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야간요 10계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 주의를 해야 될지 10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야간요 10계명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간요가 많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좀 생각하면 되는지, 물론 뭐 병원에 오시면 병원에서 알아서 다 이제 검사를 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얘기해 주겠지만은 모든 분들이 다 병원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야간요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대충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 야간요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야간요. 네. 야간요가 뭐예요? 밤에 자주 가는 거. 그렇죠. 밤에 자주 가는 건데, 원칙적으로 밤에는 내가 잠들고 나서 소변벌려 깨지는 않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자다가 2번 이상 깬 경우를 야간요로 보통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루에 1번 이상 깨더라도 우리가 야간요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잠을 잘 제대로 자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야간요라는 걸 특히나 방광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뭐 우리 야간요가 있으면 다들 비뇨기과를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 방광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꽤 많은 분들이 수면의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광의 문제인지 수면의 문제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내가 잠들었어요. 잠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광이 자꾸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방광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자다가 내가 깼어요. 깼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당연히 저 화장실 가는데 그거는 원인이 수면 쪽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잠만 푹 잘 수 있으면은 소변벌려 안 깨는데 잠이 안 와서 여러 번 깨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게 된다. 그러면은 수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두 개가 실제로 병원 오신 분들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잘 몰라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잠이 안 와서 깨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야간요가 있을 때 시작은 내가 수면의 문제인 건지 또는 방광의 문제인 건지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광의 문제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방광의 문제가 낮에도 있는지 밤에만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낮에는 거의 불편한 게 없어요. 괜찮아요. 소변도 잘 보시고 자주 보지도 않고 괜찮은데 유독 이제 저녁 때만 되면은 자주 보거나 또는 자다가 몇 번씩 깨거나 소변 보려고 이러는 경우는 낮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야간요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또 상당 분들은 이 야간요가 있지만은 또 낮에도 여전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라는 거죠. 그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분의 방광의 저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많이 못 채우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은 내가 300 정도 찼을 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데 나는 100만 차도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100만 차면 또 마려운 거거든요. 당연히 깰 수밖에 없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분은 비록 밤에 자다가 깨는 게 제일 많이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이분의 주 치료는 방광의 저장 기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민성 방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간요도 물론 있지만은 과민성 방광이 치료가 되면은 야간요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낮에는 내가 잘 봐요. 200cc, 300cc, 400cc 보는데 그러면 낮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밤에는 더 자주 깨는 순수한 이 야간요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방광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 낮에는 괜찮으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호르몬이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게 내가 저녁이 돼서 잠이 들 때쯤 되면은 소변을 좀 줄이는 그런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 그래서 밤에는 소변을 좀 적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같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밤에는 소변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낮에는 내가 3시간, 4시간 강의로 소변을 보지만은 밤에는 6시간, 8시간 잠이 자더라도 소변 볼륨 안 깨게끔 이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약을 먹으면은 이제 조절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물론 병원에 오시면 되죠. 병원에 오시면은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전에 하나 병원 올 정도는 아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보요로 증상, 뭔가 이제 배뇨 증상이 있을 때 큰 카테고리가 저장을 잘 못하느냐, 배출을 잘 못하느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간요는 저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주 본다, 급하다, 참지 못한다, 소변이 샌다, 밤에 자다가 소변물로 깬다, 이건 다 저장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소변이 잔뇨가 남는다,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된다, 이런 거는 배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광의 기능은 저장과 배출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요는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저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야간요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내 방광의 저장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은 나의 방광의 저장 기능은 더 떨어지게 돼요.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4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데 300cc를 봐요. 근데 내가 1시간 간격으로 보면서 100cc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기능적 저장 기능이 100cc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방광의 저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야간요는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요는 방광의 저장 기능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평소에 방광의 저장 기능을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보는 습관을 고쳐야 되는, 그걸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4시간, 5시간 간격으로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걸 더 키워서 아주 슈퍼 방광을 만들고 싶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틀린 거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저장 기능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는 거면은 내가 저장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하거나 미리 볼 게 아니라 소변을 조금 참았다 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간요가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순서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수면의 문제인 건지 방광의 문제인 건지, 또 방광만이 문제인 건지, 호르몬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건지, 또 저장 기능이 문제인 건지, 배출의 기능이 문제인 건지, 이런 그런 흐름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게 사실은 또 병원에 오게 되면 그런 진단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야간요가 있다, 또 그걸로 해서 불편하다, 신경이 쓰인다, 또는 주위에 야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야간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야간요 있을 때 생각해야 될 3가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따랑따랑.